안녕하세요. 민주당 전당대회 취재하는 참TV 참PD입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기분은 홀가분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나도 최고위원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당대회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당원과 대결한 정봉주 후보는 6위로 밀려났습니다. 전국 대의원들의 전략적 투표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정봉주 후보 사태는 유튜브 10여 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유튜버 이외에 작은 유튜버들 10만, 20만, 30만 이런 유튜버들 많이 보시면 팩트 체크하기가 좀 편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엑셀 파일 분석을 해봤는데요. 매번 분석을 해보니 전국 당원들의 투표의 흐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흐름을 알게 되고 추세를 알게 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파일 분석을 다음에도 해볼 생각이고, 이 당원들과 지역 대의원, 전국 대의원 이런 것들이 구분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이런 것도 조금씩은 더 취재를 해서 엑셀 파일 이런 걸 자동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회의 어떤 최고위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당선이 된 이후에 당선 메시지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주당 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하자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민생을 위해 윤석열과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국민의힘과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생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구촌의 흐름에 맞추어야 될 것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빨리 사람의 노동력보다 로봇의 노동력이 가장 빨리 대체되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기본사회를 통해 부강해질 수 있다. 먹사니즘이죠. 사실은 저도 먹고 기본적인 삶만 해결되면 되는데 나머지는 다 기계로 대체하면 되겠죠. 무조건 하겠다는 건 아니고 갈수록 점차 비율을 늘려가면 될 건데 현재 그런 메시지를 내는 데는 없고 있는 사람들만 세금을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죠. 재벌들,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쉽게 얘가 맨날로 치면 양반들만 세금을 먹고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한테는 세금을 안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좀 깝깝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메시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골고루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삶을 실현하겠답니다. 요 근거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거고요. 전당대회 소식은 월요일 날은 그 이재명 대표와 신임 지도부가 현충원을 참배하고요. 그리고 10시에 첫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새 신임 지도부들 축하드리고요. 이제 권한이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전 당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들도 열심히 민주당 활동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참TV 시즌1을 종료합니다. 제 스스로 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즌2가 될 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시즌1은 유튜브가 뭐지? 이게 뭐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 이재명 대표가 떨어지고 한 6개월 동안 땅 파다가 텃밭이나 가꾸다가 일도 하기 싫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10월경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도구로 뭐가 필요할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사무소
그때는 이제 이영호 국회의원 있었는데 그 사무실도 방문해서 인사하고 예비 후보 장철영 후보자한테도 가서 인사하고 활동도 하고 지금 현 국회의원 당선된 김영환 국회의원님에도 방문해서 얼굴도 한번 봤습니다. 사실 뭐 정치 고관여층이긴 해도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건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당원 주권 시대를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야 뭘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시즌 1은 그렇게 좀 더 오프라인 활동, 그다음에 당원 사무실, 지역 사무실, 지역위원회 이런 데를 많이 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2022년 10월경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서 유튜버를 도구로 이재명 대표를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뭐 시간이 뭐 흘러가다가 2024년 6월경에 처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예상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이게 뭐 이상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수익이 발생하면서 유튜브 파트너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YPP라고 그러죠. 이메일 같은 게 막 날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뭐 333원이 시작돼서 최고로 100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YPP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제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작권, 그 다음에 뭐 재사용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제재가 들어와서 그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수익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유튜브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시즌 2는 자영업은 좀 많이 접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사건이 많았죠. 관련돼서 생업을 하기가 힘든 사건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당대표 되시고 최고위원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월요일 하루만 월요일은 나도 최고위원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민주당을 계속 체크를 할 거고요. 일하면서도 계속 취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생각이고요. 월요일에 나도 최고위원이라는 걸 통해서 할 생각이고 시즌 2 때는 자영업과 유튜버의 비율을 좀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국 당원대회를 끝으로 유튜버 시즌 1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2로 돌아올 때는 쉬는 동안 프로세스를 만들겠습니다. A4로 할 건지 아니면 앞에 프롬프트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실험하고 있는 중인데 이 뭐 유튜버니까 그냥 이 A4 용지 뽑아 가지고 가끔 카메라 한번 보면서 대본 숙지하고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쉬는 동안 이제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캡처도 하고 PPT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해봤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막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공되는 것들을 화면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얘기를 할 때 대본도 흐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픽까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방송 화면까지 라이브로 제가 혼자서 도저히 돌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화면을 그냥 이렇게 정지해 놓고 크게 많이 이렇게 조작 안 하고 PPT만 간단하게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은 해야 되니까 효율적인 방식으로 차곡차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많이 좀 발전하긴 발전했네요. 쉬는 동안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엑셀 파일이나 이 조작을 좀 적게 하겠다는 거고 핵심적인 것만 탁탁 올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파워포인트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파워포인트를 많이 해서 메시지를 핵심만 탁탁 간략하게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썸네일 제작은 현재 파워포인트로 하고 있는데 포토샵에서 눕겠다는 것도 빠르게 해가지고 썸네일은 좀 잘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요는 이 채널 이 컨텐츠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고 싶어, 이런 게 있고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유는 제 채널에 이제 뭐 URL을 따가지고 다른 데 붙이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이게 제 채널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엄청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마음 깊이 스스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도 누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아요는 눌러줘야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유튜버가 자꾸 늘어날수록 점점 언론 개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송을 위해서 지금 제가 처음보다는 음향, 조명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명도 바꿨는데요. 리모컨으로 조정해가지고 조명도 바꾸고, 지금 커튼도 창문에 들어오는 빛도 좀 가려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여기 크로마키도 좀 더 넓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거고, 하여튼 좀 세트나 이런 것도 조금씩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녹화 방송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라이브 하는 방법은 알긴 알겠는데 굳이 제가 라이브까지 굳이 막 소통하면서 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구독자가 막 10만 명 되고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실력도 없는 놈이 실력도 없는 놈이 전체적인 한국 정치나 여러 가지 메시지도 없는 놈이 막 지금부터 막 10만 명 모아가지고 막 돈 벌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시즌2 때 조금만 더 성장해서 최소한 기본기는 할 줄 아는 사람, 기본기는 할 줄 아는 유튜버가 돼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화 방송인데요. 아마 시즌2 때는 라이브도 조금 종종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거 녹화 방송을 끝내고 나면 민주당 전당대회 핵심적인 내용, 월요일은 나도 최고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간략하게 얘기한 거고, 분석은 조금 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대부분 유튜버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공지사항은 다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분석한 거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가서 여러 가지를 많이 찍었는데, 다양한 걸 찍었는데 시즌2를 준비한 영상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취재하는 참편인데요. 당대표 최고위원 투표란 권리당원 총 선거인수는 권리당원은 122만 2,104명입니다. 그분들 중에 권리당원 중에 유효 투표자 수는 당대표는 51만 5,511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42.18%죠. 50%도 당대표 투표를 안 했습니다. 권리당원인데 51만 5,511명이 투표를 했고요. 회비를 내는데 뭐 투표를 잘 안 하는 사람 많겠죠. 내가 대신 회비 내줄게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건데 41.18%면 투표율은 괜찮은 겁니다. 대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전국 대의원인데 총 선거인수가 17,416명입니다. 사람 수죠. 유효 투표자 수가 13,190명입니다. 투표율은 75.73%인데요. 지역 대의원과 전국 대의원이 있습니다. 최종 합계를 낼 때 대의원은 14%를 반영을 하고 권리당원은 56%를 반영을 하고 국민 여론조사는 30%를 반영합니다. 대의원들은 현재 19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의원 같은 경우는 19대 1로 비율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까지는 제가 아직 많이 못 들었지만 현재 당원들은 대부분 1대1 투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약간 분석을 해보면 김지수 후보부터 분석을 해보면 김지수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3.11% 나왔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우리 권리당원과
민주당 당원도 있고 또 일반 국민도 있을 겁니다. 김지수 후보에 대해서 많이 나오겠죠. 왜냐면 나는 이재명이 싫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섞였을 겁니다. 권리당원에서는 1.78%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내용이고요. 대의원에서는 독특하게 3.96% 나왔습니다. 4%가 나왔죠. 그 최종 합계를 다 합산을 하니까 2.48%입니다. 대의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가 싫고 김도관도 싫고 이러면 김지수 후보를 많이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도관 후보를 보면 국민 여론조사에서 11.72%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뭐 반대표도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권리당원에서는 10.07%입니다. 대의원에서는 21.15%입니다. 21.15%라는 얘기는 대의원들이 지금 조금 기존에 있던 고인물들, 오래되신 분들, 그런 기존에 있던 어떤 질서에 있던 분들은 김도관 후보를 많이 찍었고요. 최종 합계로 보면 12.12%입니다. 그래서 김지수 후보랑 합쳐도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의원들은 저도 처음 대의원을 했는데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위원회를 가야 돼요. 그럼 각종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제 일반적으로 투표만 하고 당비만 내고 이렇게 멀리서 응원하지 실제 사람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사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약간의 좀 기싸움도 있고 또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겁나서 못합니다.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85.18%로 국민 여론조사에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죠. 국민 여론조사까지도 85%가 됐고요. 권리당원들은 88.14%고요. 대의원들은 74.89%인데 대의원들이 많이 낮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의원들이 기존에 있던 질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의원으로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에 다양한 어떤 문화들이 생길 거고 다양한 개혁들이 이루어질 텐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전국 대의원, 지역 대의원에 들어가셔서 최고위원 회의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흥행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쭉 진행을 서울까지 진행을 해보고 요때 아마 많은 고관여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요때 아마 좀 서울대회까지 보고 투표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회까지 보고 나서 결과가 있었는데 추세라고 그랬죠. 추세. 정봉주 후보가 서울에서 6위가 됐고 전현희 후보가 2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표현에 의하자면 정봉주 후보를 지지하던 표가 전현희 후보로 다 갔고 그리고 이현주 후보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저는 서울 전당대회까지 끝난 거 보고 나서 저는 여러 가지 추세로 전현희는 된다. 왜냐하면 서울 전당대회에서 전현희가 2등을 했기 때문에 확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1등을 했나 2등을 했나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전현희 후보가 확 추세가 좋아요. 김민석 후보도 1등을 했으니까 추세가 좋죠. 전현희 후보도 추세가 좋습니다. 김병주 후보도 추세가 좋았습니다. 1, 2, 3번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8월 18일 당일날 투표해도 전반적으로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이분들 표가 많이 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략적으로 한준호 후보를 밀고 이현주 후보를 찍어야 비교적 좀 약해 보였던 한준호 후보와 이현주 후보를 찍어야 정봉주 후보를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칼을 빼들었죠. 이재명 대표 당선 안 시키겠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 만장일치제니까 거기서부터 비밀스럽게 하는 예를 들면 비공개 회의 내용도 자기가 다 뭐 이렇게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 깔따구를 깎는 모양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전 의원이 이제 폭로를 했는데 SBS 라디오에서 그 폭로를 하고 나서 2, 3일 있다가 기자회견을 한다길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절 왔는데 거기서 대뜸 박원석한테 이제 항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대뜸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젠파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수의 언어를 써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저도 바쁜 와중에 엄청 취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분위기 파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후보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떨어뜨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투보들이 한준호 후보와 한 표 찍고 이현주 후보를 한 표 찍어야, 그러니까 이현주 후보가 돼야 정봉주 후보가 떨어진다. 추세는 국민 여론조사 진행이 될 거고 대의원 투표를 할 건데 국민 여론조사 권리당원 ARS 이런 게 있죠. 국민 여론조사 ARS 대의원 투표가 있는데 전국 대의원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봉주 후보는 계속해서 5, 6위 쪽으로 갈 거고 이현주 후보가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전현희 후보는 올라갔으니까 이현주 후보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가 몰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쭉 이 정도까지 깊게 얘기 안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전국 대의원이 아니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표를 그냥 일상적으로 한 것 같고요. 좀 더 전략적으로 정봉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저는 한준호 한 표, 이현주 한 표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께서 앞으로 해나가는 일에 좀 걸린 돌들이 좀 적은,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원팀으로 잘 싸우길 바랬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리스크니까 탈락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면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제 순위를 보면 이런 추세하에 보면 국민 여론조사는 뭐 상대방 지지하는 뭐 반대표도 있겠죠. 조금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 19.03%고 전현희 후보가 서울에 이어서 2등을 했죠. 그리고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현주 후보가 인지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14.18%로 이현주 후보가 3위를 했습니다. 4등은 김병주 후보가 했는데요. 김병주 후보가 이제 3위를 할 줄 알았는데 뭐 4위가 됐네요. 그리고 한준호 후보가 5위가 됐습니다. 인지도가 좀 아직도 좀 약하죠. 한준호 후보는 인지도가 전 국민적 인지도는 약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정봉주 후보가 6위가 된 거고요. 정봉주 후보가 6위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정봉주 후보가 6위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국민들까지 많이 퍼진 겁니다. 이 사건, 정봉주 사건이. 권리당원을 좀 합산을 해본 자료가 있는데, 권리당원은 온라인 투표하시는 분들, 재외국민, 그 다음에 ARS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모양입니다. 권리당원의 민심을 보면 1등은 김민석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곁에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잘한 사람은 김민석 후보라고 판단을 했네요. 18.59% 1등이고요. 전현희 후보 2등입니다. 정봉주 후보 표가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요. 전현희 후보도 잘하기도 하시죠. 네거티브가 좀 많았지만 어떤 전현희의 진심이 통했기를 바라봅니다. 전현희 후보가 2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권리당원들이 한준호 후보를 3위로 올려줬습니다. 찍어야 할 후보가 김병주 후보였죠. 저는 한준호 후보 한 표, 이현주 후보 한 표,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김병주 후보 한 표, 이현주 후보 한 표, 이렇게 좀 나눴을 것 같습니다. 전국 대의원들을 보면 전국 대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외국민 대의원이 있네요. 재외국민 대의원은 73표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는 대의원들은 마지막 날 현장에서밖에 투표를 못 합니다. 그것도 오후 3시 40분부터 5시 10분까지 90분 동안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대의원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간대 어디 전국 대의원이 사우나에 들어가 있으면 투표를 못 하는 겁니다. 한준호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추세를 보니까 김민석, 전현희, 김병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강선우 민영배님은 조금 꼴찌니까 조금 7, 8위니까 안 될 거다. 이현주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심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어쨌든 한준호 후보가 1등이 됐습니다. 18.28%. 올려야 된다. 이 사람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위기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전현희 후보가 2등을 했습니다. 이 표심들은 잘 안 바뀔 것 같고요. 전현희 후보가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3등이 김민석 후보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전부 다 1등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김민수 후보는 될 것 같으니까 김병주, 한준호 떨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만 하다가 어? 이 뭐야? 정봉주 후보가 이렇게 칼을 꺼냈네? 그러면 전현희 이현주 올려야 됩니다. 정봉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씨 한준호, 김병주 혹시 위험한 거 아니야? 와 김민석 수석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분석을 좀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준호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 18.26%로. 그리고 2등은 전현희 후보가 됐고 3등이 김민석 후보가 됐습니다. 김민석 후보 네, 잘 됐고요.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4등이 민영배 후보인데요. 민영배 후보는 사실 뭐 7위였는데 민영배 후보는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거라든지 실시간 라이브 하는데 가보면 민영배 후보가 눈에 자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 많이 보였고 당원들과도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리스크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좀 뭐 문파 네거티브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두관 김두관이 민영배를 언급해가지고 제주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좀 된 것 같고 좀 마지막까지 좀 잘 안 된 게 그 지역주의 자기 지역에 가서 호소하는 건 맞는데 지역주의라는 표현을 들으면 저도 뭐 같은 고향이긴 하지만 지역주의는 별로 지지하는 저기 좀 듣기 싫은 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민영배 의원이 연설이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못 움직여요. 전현희 의원은 눈에서 막 그렁그렁합니다. 눈물이 볼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래서 민영배 의원은 연설이 좀 약하지 않았나 나는 뭐 그런 생각 들고요. 김민수 수석을 결정한 이유는 그거죠. 이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그 연설 그거 보고 이제 저 정도면 되겠다. 마음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거고 김병주 후보는 이제 화끈하고 돌격대장으로 참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정봉주 후보가 이런 식으로 갈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선거 때 고개 쳐들었죠. 고개를 쳐들고 사과해야 되는데 이제 막 큰 소리까지 쳤으니까 이거 뭐 반발심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치적 생명은 거의 뭐 반토막 났다고 봐야 되겠죠. 구독자가 떨어졌다는데 구독이 아니라 안 보는 사람이 많겠죠 이제. 강선 후보는 네거티브가 뭐 일단 제일 큰 리스크는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거티브 중에 하나가 안 좋은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남편이 김현장에 출근하고 있다. 그런 네거티브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하이 돌아버릴 일인데. 이거 갑자기 호감이 확 떨어집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커뮤니티마다 앞으로 정치 길 갈 때마다 계속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요거를 본인이 빨리 잘 정리해서 만약에 이제 어떤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막 여러 가지로 막 분할하고 조선일보에서 이런 데서 공격하고 들어올 때 논리를 잘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호 후보는 뭐, 뭐 대선급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얼굴 뭐 이런 게 있는데 최고위원 후보 잘 하고 나면 또다시 성장할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김민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18.23%. 전현희 후보가 2등을 했고 15.88%. 한준호 후보가 14.14%로 3등을 했고요. 김병주 후보가 13.08%로 4등을 했는데 어제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많이 굳어 있더라고요. 이건 좀 뭐 얼굴 표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주 후보는 5등을 했습니다. 12.30%로 정봉주 후보 덕이죠. 전현희 후보와 이현주 후보는 정봉주 덕에 2, 3위로, 2위, 5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민영배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위를 했는데요. 강수현 후보는 8위를 했고요. 호감들이죠, 둘 다. 7위, 8위 최고위원 후보들 호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거운동하면서 사실 뭐 5억을 썼니, 10억을 썼니 이런 거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문자 보내는 데마다 뭐 한 번 보낼 때마다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맥시멈 뭐 10억까지 쓴다고 하는데 모르죠. 내가 뭐 이쪽은 잘 모르니까 금액은 모르는데 어쨌든 돈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민영배
강선 후보는 전국구 정치인이 됐습니다. 전 국민들한테 알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 낙선을 했지만 어, 패자는 아닙니다. 승자입니다. 그리고 예비후보 나왔던 최고위원회 예비의원들 나왔죠. 지방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그분들도 패자는 아닙니다. 나와서 인지도를 알렸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알렸기 때문에 그분들도 패자는 아니죠. 선거는 그렇게 이용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이 됐고요. 사실 제가 처음 할 때보다는 조금 많이 좀 여유로워지고, 또 약간 조금 약간의 자신감도 좀 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파악도 했습니다. 조회수는 안 나오는 게 맞겠죠. 제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막 자극적이거나 이런 것도 잘 안 하는 편이라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유튜브가 뭐지? 유튜브가 뭐 하는 데지?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황기자, 그다음 황기자 TV 보니까 황기자도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도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엄청 빨리 퍼지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걸 퍼뜨리고 싶은데, 저작권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거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퍼뜨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해서, 어, 취재가 이제 기자들이야 현장 나가서 취재를 하는 거지만, 황 기자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황 기자가 이제 뭐 무슨 발언을 했다,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발언을 하기 시작하고 취재를 포커스가 막혀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결정을 하는 것 같고, 기자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서 이제 각 방구석 유튜버들, 스피커라 그러죠. 그분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취재를 해가지고 막 달아서 올리고, 그러니까 중견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 2, 30만 구독자들 그 했던 사람들, 유튜버들이 쭉 퍼뜨립니다. 서성만 TV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팩트체크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보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나름대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근거도 가지고 자막, 댓글, 팩트, 그다음에 요약 이런 것들을 좀 잘해서 보내야지, 그냥 뭐 주저리주저리 그냥 얘기하듯이 시간만 끌고 이렇게 하기는 좀 싫고요. 그냥 중요한 팩트들만 탁탁 해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을 좀 할 건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이제 월요일은 나도 최고위원 컨셉으로 민주당을 체크하는 거죠. 민주당 이번 주를 좀 최대한 짧게 5분짜리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토막 뉴스로 탁탁 내보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을 이슈가 되는 것들만 그냥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심도 있게 안 파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이렇게 안 파고, 이제 탁탁 카드 뉴스처럼 토막만 탁탁 내서 중요한 것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상입니다. 구상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딱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한 5분만 보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취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건 잘 모르니까. 혼자 하다 보면 좀 그렇고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뭔가 사람들 도움을 주고, 팩트체크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좀 신속하게 좀 만들어지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나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빼고, 월요일날 녹화 방송이니까 알아서 잘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름을 월요일은 나도 최고위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뭐 수요일은 나도 최고위원 이럴 수도 있지만, 코너는 가능하면 월요일은 나도 최고위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코너를 가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을 계속 취재를 할 건데요. 그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구석에서 하지만, 그걸 어떻게 좀 간단하게 잘 보도할지를 조금 이제 PPT나 이런 걸 좀 브리핑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잘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실내 라이브를 제가 뭐 여기저기 막 다녀봤는데요. 저는 실외를 나가서 취재를 하는 거를 조금 많이 안 할 생각입니다. 해보니까 뭐 제가 특별히 이렇게 뭐 인터뷰나 이런 걸 잘하거나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이재명 대표가 앞에 있어도 가까이 가서 인사하고 이러지를 못하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또 다른 유튜버들 촬영하는데 방해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가능하면 현장에 좀 잘 안 나가고 최대한 방구석에서 상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들 많이 시청하면서 중요한 팩트들을 찾아보고 그런 거를 많이 할 생각이고요. 외부 촬영은 최대한 줄일 생각입니다. 메시지들, 현장 분위기들은 다른 유튜버들을 조금 참고를 하고 실내에서 분석을 해서 다른 유튜버들과 가서 이제 뭐 만나서 이제 좀 영상을 조금 써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허락을 잘 안 해주겠죠. 일반적으로 자기 말을 잘 들으면 허락을 해주겠지만 자기 말 안 들으면 허락 안 해주겠죠. 어쨌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1시부터는 외부 작업이 있어서 어, 어,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월요일 날 1회만 정기적으로 약속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불특정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